새해가 되고 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눈이 오고 쌓이면서 교통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한국의 서울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버스가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근처에 있던 보행자들은 즉시 달려가서 버스 기사를 도와주었어. 라는 감동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12시간 만에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반응이 매우 뜨거운데요. 미국의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말을 할지 해외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스를 밀어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도록 권장했던 선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진은 누군가가 무거운 수레를 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지만 도와주는 것은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고 어른을 존중하고 누군가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한국에서 흔치 않은 광경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한테 일어났었던 일이야. 내 차는 잭슨 하이츠 퀸즈에서 고장이 났었고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내 차를 주차 장소로 밀어줬어.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차를 옮겨 공간 확보를 해주었고 내 차를 180도 돌릴 수 있게 도와줬어. 나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 나는 그들에게 돈으로 사례를 하려 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 저는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었고 때로는 버스에서 잠이 들고 정류장 안내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리는 정류장에서 누군가 나를 깨워주곤 했었어요. 그만큼 대중교통이 한결같다는 뜻이죠.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 서로의 스케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나도 똑같았어. 내가 비록 한국 출신은 아니지만 나도 버스로 통근을 했었어. 그리고 서로 인사하지 않더라도 나와 같은 버스에 있는 낯익은 두 사람이 항상 있어. 상대방이 버스 정류장 몇 군데를 놓쳐서 하루를 안 좋게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그들을 많이는 만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대부분 집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장면 미국 버펄로에서는 수요일이라고 불러. 미국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포틀랜드에 갔을 때 출퇴근길 20블록에서 두 사람을 작은 언덕 위로 올리는 것을 도와줬어. 나는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냈었어. 너무 좋았었지. 놀랍고 멋진 나라야. 바라건대 우리 둘 다 몇 년 안에 빨리 방문할 수 있기를. 나는 한국에는 살지 않을 거지만 미국인으로서 확실히 해외로 이주하고 싶어. 서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 어딘가로. 나는 한국에 살고 싶은데 넌 어떤 이유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한국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힘들 수도 있어. 문화, 언어, 음식, 서구 국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심해. 누군가 이주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전반적으로 꽤 좋은 나라이지만 문화, 특히 직장 문화는 상당히 다르며 때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서울 외곽에 살고 있다면 좋은 국제 음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으며 미국식 바베큐와 텍스맥스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내 인생을 즐기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도 좋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잘 지킵니다. 나도 서울이 그리워. 멋진 도시야. 인사동에서 튜터를 하고 명동에서 대학생들과 쇼핑을 하곤 했어. 정말 즐거웠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우나는 반포에 있는데 그것도 그리워. 나는 한국에서 2년을 살았는데 최고의 쇼핑과 거리 공연을 볼 수 있는 홍익대였어. 매일 그리워. 아내와 저는 작년에 하루 동안 부산에 갔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대충 생각하다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다가왔고 우리는 할머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수화와 몸짓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원형 교차로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길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며 제대로 된 방향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할머니의 웃음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버스 타는 것을 좋아했어. 전용 버스 차선, 색으로 구분된 버스를 통해 어느 것이 지역버스인지 급행버스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와 함께 제공되는 편의를 알 수 있어. 근데 한국의 버스는 완만한 정지보다 급정지를 많이 해. 버스가 2초 만에 시속 40마일에서 0으로 갈 때
문을 여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 여기는 지금 미쳤어.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었는데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3시간 이상 갇혀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 글쎄, 버스가 뒤로 더 미끄러지지 않고 저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야. 눈 속에서 몇 톤이 넘는 물체를 오르막길로 밀려고 하지마.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절대로 저런 행동은 위험해. 밀어 올리는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균형을 잃고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모두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달려갔다. 글쎄, 카메라 폰을 든 남자를 제외하고도 붙여야지. 여기 미국에선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서 촬영을 했을 거야. 이런 상황 나는 자주 봤어. 헛소리야. 개인적인 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투사하지는 마. 당연히 그렇지. 저건 아이들이 가득 찬 스쿨버스가 아니야. 저건 단지 빈 차량이고 운전자가 할 일이야. 내 생각엔 운전자 문제이고 목숨을 걸고 도와줄 가치는 전혀 없어. 시민들의 행동 하나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과 마음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